실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0.52%, S&P 500 0.58%, 다우존스는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하락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하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결과적으로 상승 추세는 파동을 만들면서 가는 게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유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고점을 이렇게 올려버린다면 결과적으로 기존의 파동을 넘어서서 단기적으로 추세상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랠리 자체는 불안한 랠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러한 흐름으로 이전에는 많이 움직였던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역배열 상황에서 상승은 이러한 뭐 추세 경향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추세 경향을 넘어서서 강하게 올라가는, 즉 파동을 만들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배열 추세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이 반복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고 상방에서 어느 정도 파동 저항대에서 이렇게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조금 뭐 약한 하락 정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중장기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장기라는 게 뭐 1년, 2년, 10년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파동이 한 2, 3개월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표를 보시면 자, 이렇게 이어지는 저항선상 라인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하방 추세선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쯤에서 이제 저항대가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자, 이전과 같이 어떻게 보면 강한 하락, 뭐 마이너스 3% 이상의 강한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이러한 약한 조정을 통해서 하방을 어느 정도 찍어주는 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어그로송으로 뽑긴 했지만 줍줍 준비라는 게 사실은 무지성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러한 하락의 초입, 즉 하방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자, 이러한 구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투자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무지성으로 하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의 고점 부근에서 자, 이미 보조지표도 보시면 자, 슬로우 스토캐스틱 D값 자체가 80 정도로 도착을 했고 자, RSI 역시도 자, 지금 MA 값 자체가 80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상승의 막바지가 나온다고 하면 뭐 일주일 정도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뭐 일주일 이내에서는 어쨌든 고점을 찍고 다시 지지라인을 확인하러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지켜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는 건 참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시장을 흔드는 흐름이 아니라 건전한 조정의 느낌으로 약간의 하락이 이틀 연속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은 천천히 연착륙을 하듯이 하방 지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해주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만 이어져 준다면 자, 이러한 흐름 하에서는 가는 섹터는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기가 더 쉬운 겁니다. 만약에 이게 뭐 마이너스 1.5% 이상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조정을 받는 거겠지만 자, 이 정도에서는 오를 종목은 오르고 내려갈 종목만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자하기에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다면 지금은 S&P 500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요런 정도의 큰 추세선을 만들어가고 있고 추세선은 이미 골든크로스를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 S&P 500 같은 경우는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정배열로 똑같이 복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굳이 뭐 이러한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뭐 숏을 들어가는 거나 이런 식의 극단적, 자, 이전에 역배열 투자처럼 할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재매수 기회를 포착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실 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저점에서 잡으셔서 이득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스윙상으로 어쨌든 수익 실현을 고려할 시기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실현이나 혹은 재매수 타이밍을 위한 현금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자, 고점상에서는 한 2, 3일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 안에는 어느 정도 상방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 둘러싼 지표를 좀 살펴보시면
자,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낮은 위치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즉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졌던 시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 어느 정도 수요가 존재를 하고 있고, 금리의 피크, 즉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게 되면, 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게 되면,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준금리가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채권금리도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 플러스 자, SVB 사태로 인해 촉발됐던 불안감 요소도 아직은 조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채권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 하방을 그리고 있고, 채권 수익률이 너무 높은 것보다는 조금 적당히 낮아지는 것이 자, 주식에 있어서도 뭐 장기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이러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채권 가격은 하방에서 조금씩 움찔움찔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자, 어느 정도 대세적인 상승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즉 채권 가격이 대세적인 상승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는 어쨌든 더 올라가는 국면보다는 유지되거나 떨어지는 국면으로 이제는 시장이 변화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는 주식이 오를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주식이 오를 거라 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단순한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시장이 단순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또 반대로 금리 인하기에는 과거 주식이 무너져 왔기 때문에 무너질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워낙 혼재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심지어 뭐 연준 의장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우리 개개인이 무슨 분석을 해가지고 뭐 거시경제의 흐름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요인들이 너무 중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거를 예측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거시경제가 큰 틀에서 움직일 때는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게 맞지만, 지금은 뭔가 다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막바지에 온 것 같고, 자, 확장 정책, 자, 미국 정부의 확장 정책도 영향을 주고 있고, 자, 금융 불안도 영향을 주고 있고, 뭐 기름값도 오르고 있고,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요인들이 지금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이러한 것들을 뭐 미중 갈등이 또 해소가 되는데 여기서 전쟁이 해결된다. 그런데 석유 가격은 오르고 뭐 금리는 올라. 그럼 어떻게 될지,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의 거시경제, 뭐 채권 수익률이나 뭐 이런 정도, 뭐 석유 가격 정도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체크는 해주시면서, 정말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조심해야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실업률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던가, 뭐 이러한 시장의 불안 자체를 체크하는 요인들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뭐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첩이 돼 있고 상당히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굳이 뭐 어떠한 뭐 공부를 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는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으로는 흐름은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하단에서 내가 투자를 늘리거나 상방에서 매도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거나 지켜봐야 될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배 레버리지 역시도 동일합니다. 자, 흐름상으로 본다면 자, 똑같이 지금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자, 요 하단 추세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단으로 보자면 요 상단 추세가 상당히 오래 잡혀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은 요 고점 라인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 100% 비중을 넣으면 지금 여기까지 빠진다고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이게 몇 프로입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너무 쉽게 그런 거를 하지 마시고, 자, 가격 범위로 본다면 자, 여기까지 빠지면 20%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 하락을 정말 먹으면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자, SOXL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자, 보통 반도체가 지금 기술주의 선행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하락이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OXX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지금 어느 정도 하방이 조금 나왔죠. 이 경우는 1.86%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보시면 뭐 추세선은 잘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러한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파동을 하방을 찍지 않고 50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모양 자체가 파동이 안정적이진 않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SOXL도 상당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위치에서 보자면 자, 주요 추세는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추세상 아니면 요 하단 저점을 잡아버리면 자, 뭐 이러한 정도의 추세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뭐 15달러 정도까지는 14.7달러 이런 것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위치에서 지금 보자면 뭐 이렇게 12%나 13% 정도의 조정이 나온 뒤에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은 염두를 해두시면서 자, 매수 타이밍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한번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주요 지수는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 파동 하에서 어쨌든 고점 라인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줍줍 준비라고 어그로를 끌었지만 그냥 무지성으로 주우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점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비중을 늘리실 분들은 비중을 늘릴 준비를 하시고, 지금 무지성으로 또 모든 돈을 상방에서 투자하는 그러한 식의 투자는 또 지양하라, 이런 식의 충고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